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수경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민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얼굴 전체가 부어 있었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실밥을 꿰맨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어머니, 간신히 입을 연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 그 순간 수경 씨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병원 복도에 선 수경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전화번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포항 해병대 부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범한 주부로 보였던 한 여성의 전화 한 통으로 말이에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박수경 씨는 여느 주말과 다름없이 아들 면회를 위해 포항 해병대 부대를 찾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 민수가 입대해서 기초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지 3달째였거든요. 훈련소 때와는 다르겠지? 이제 적응했을까? 기대에 부풀어 면회실로 향하는 길, 수경 씨는 다른 가족들도 보였어요. 아들, 딸을 면회 온 부모들의 얼굴엔 모두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우리도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 하지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어색했죠. 마치 어디선가 아픈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아니에요. 부대 생활이 좀 빡세서. 수경 씨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붓기가 있었고 입꼬리 쪽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민수야,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어디서 다쳤어? 아, 그냥. 훈련하다가 살짝 긁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경 씨는 다른 것도 발견했어요. 민수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강하게 잡은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손목에 뭔가 있는데? 이것도 훈련 때문이야? 아, 그냥. 작업하다가 다친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는 급하게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어요. 그 모습을 본 수경 씨는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평소 밝고 많은 이야기를 하던 민수가 오늘은 계속 주변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민수야, 부대 생활은 어때? 선임들은 좋아?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다들 좋으세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수경 씨는 20년간의 경험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지만 한때는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아들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돼. 알지?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섞인 그 눈빛을 수경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면회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민수가 자꾸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저녁 점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점호까지 아직 2시간 남았는데 우리 좀 더 이야기하자. 부대 청소도 해야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경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들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죠. 그때 멀리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아, 박민수, 뭐하고 있어? 빨리 와. 그리고 이어진 거친 목소리들. 마치 누군가를 꾸짖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너 면회 끝났으면 빨리 들어와야지. 왜 이렇게 늦어? 수경 씨는 그 소리의 방향을 확인하려 했지만 부대 안쪽이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의 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경 씨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손목의 상처, 얼굴의 붓기, 그리고 그 불안한 눈빛. 평범한 어머니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수경 씨는 달랐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위험의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수가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히 힘든 군 생활 때문일 수도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경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민수 생각만 났어요. 다음 면회 때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어. 그날 밤 수경 씨는 잠들기 전까지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일주일 후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수경 씨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내 아들을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민수가 휴가 와서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적막함만이 흘렀습니다. 수경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응급실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어오른 얼굴, 터진 입술,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경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지만 목구멍이 메말라 있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 어머니시죠? 부대 의무실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 이등병 상태는 안정됐고요. 내일 오전에 퇴원 예정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우리 민수가 어떻게 다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건 부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중 사고요? 어떤 훈련인데 얼굴이 그렇게.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민수 이등병이 부대로 복귀하면. 복귀요? 저 상태로 복귀를 시킨다고요? 치료는 끝났으니까요. 부대에서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수경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화가 났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훈련 중 사고라고?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 수경 씨는 예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폭력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았거든요. 민수의 상처는 분명히 의도적인 폭력의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수경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수경 씨는 컴퓨터를 켜고 군대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방법, 절차, 담당 기관들 말이에요. 국정감사실, 국방부 신고센터, 군인권센터. 하나씩 전화번호를 적어가며 내일 할 일을 정리했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경 씨는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신고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경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응급실에서 본 민수의 상태부터 부대에서 받은 어색한 전화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일단 해당 부대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 주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이요?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또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신고가 들어간 걸 부대에서 알면 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수경 씨는 불안했어요. 뭔가 답답하고 막막했거든요. 두 번째 전화는 군 인권센터였습니다. 군 인권센터입니다. 제 아들이 부대에서 폭행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서 구체적인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죠. 본인이 증언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부대 내부 신고라든지.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전화도 비슷했어요. 네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소극적인 거야? 수경 씨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이렇게 무기력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직접 포항 해병대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항 해병대 부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이등병 어머니인데요. 우리 아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 어머니시죠? 저는 김중사입니다. 그 순간 수경 씨는 직감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네, 우리 민수가 어떻게 다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요? 응급실까지 실려갔는데요. 요즘 애들이 약해서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수경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약하다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군대가 원래 좀 힘들잖아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적응이라니요? 얼굴이 그렇게 된 게 적응 문제라고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돌볼게요. 그 순간 수경 씨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걸 말이죠. 김중사님이라고 하셨죠? 혹시 우리 민수와 어떤 관계신가요? 저는 민수 분대장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수경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공식적인 절차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 해. 그날 저녁 수경 씨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년간 봉인해뒀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낡은 수첩, 명함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이제는 이걸 써야 할 때인가? 수경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반드시. 다음 날 아침 수경 씨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포항까지 가는 길, 수경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해 보자고 다짐했어요. 포항 해병대 부대에 왔습니다. 박민수 이등병 어머니 박수경입니다. 정문 경비병이 내무반에 연락을 취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나올 겁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민수 어머니시죠? 김중사입니다. 전화 통화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제 전화해서 요즘 애들이 약해서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말이죠. 네, 우리 민수 일로 왔습니다. 김중사는 수경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예의 없다고 느껴졌지만 수경 씨는 참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충분해요. 어차피 오래 걸릴 이야기도 아니고요. 김중사의 태도는 처음부터 불성실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대충 처리하려는 듯 했거든요. 민수가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훈련 중에 넘어졌다고요. 어떤 훈련이었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겠어요? 매일 훈련하는데. 수경 씨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성의 없이 대답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중사님, 제 아들이 응급실까지 실려간 일인데 이렇게 대충 넘기시면 안 되죠. 대충이라니요? 사고 보고서도 다 올라갔는걸요. 그럼 그 보고서 좀 보여주세요. 그건 부대 기밀이라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수경 씨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중사가 대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박민수 어머니시군요. 이대위입니다. 이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귀찮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대위님, 우리 아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김중사가 다 설명했을 텐데요. 설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대충인 것 같아서요. 이대위와 김중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수경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이 뭔가 공모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에요. 민수도 적응해야 하고요. 적응이요? 얼굴이 그렇게 된 게 적응 문제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애들이면 그 정도는. 그 정도라고요? 수경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대위님, 중사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걸 그 정도라고 하신다고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긴 부대입니다. 김중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지금 상황이 목소리를 낮출 상황인가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대위가 한술 더 떴어요. 규정이요? 그럼 그 규정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걸 민간인한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경 씨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말이죠. 민간인이라고요? 지금 민간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군인도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권한도 없어요. 권한이 없다고요? 제가 피해자 보호자인데 권한이 없다고요? 김중사와 이대위는 서로 보며 비웃듯 웃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민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요? 지금까지 알아서 해온 게 이 모양이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중사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민수가 약해서 다친 건데. 약해서라고요? 또 그 소리네요. 수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중사님, 대위님, 지금 제 앞에서 제 아들을 약하다고 했죠? 그리고 민간인이라서 권한이 없다고도 했고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제대로 해보죠. 수경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순간 김중사와 이대위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뭘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국정감사실에도 신고했고 국방부에도 신고했어요. 군인권센터에도 접수했고요. 신고라니. 뭘 신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한 폭행 사건을요. 김중사와 이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폭행이라니요? 그냥 훈련 중 사고라고 했잖아요. 훈련 중 사고로는 그런 상처가 날 수 없어요. 수경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확인했네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얼마나 대충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요? 제가 지금 함부로 말하고 있나요? 수경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이 제게 한 말들 기억나세요? 민간인이라서 권한이 없다고, 우리 아이가 약해서 다쳤다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이 모든 대화 녹음했어요. 순간 김중사와 이대위는 당황했어요. 녹음이라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거고요. 수경 씨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머니,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요? 공적인 장소에서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게 불법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중사와 이대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한다는 걸 상부에서 알게 되면 말이에요. 수경 씨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 순간 김중사와 이대위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 여자가 단순한 민간인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이라고요?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나요? 수경 씨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좋아요. 그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가져오세요. 일주일이라니요? 네, 일주일.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수경 씨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수경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부대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부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경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중사와 이대위의 오만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민간인이라서 권한이 없다고, 우리 민수가 약해서 다쳤다고.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도 시작됐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3시 수경 씨는 결국 일어나서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꺼낼 때가 온 건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그 안에는 낡은 수첩들, 명함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에는 연락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한 장씩 넘기며 이름들을 확인했어요. 김준호 장군, 최성민 장군, 이정훈 장군,
모두 현역이거나 예편한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옆에는 핸드폰 번호도 적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수경 씨는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여전히 요직에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현재 국정원 차장, 최성민은 합참작전본부장, 이정우는 해병대 부사령관. 모두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야. 두 번째로 꺼낸 건 옛날 사진들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 각종 행사 사진들, 그리고 포상을 받는 사진들.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이 수경 씨의 눈길을 끌었어요. 정보사령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지금의 고위 장성들이 함께 서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정말 젊었지. 세 번째로 꺼낸 건 각종 표창장과 공로패들이었어요. 국정원장 표창, 국방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까지. 박수경 중령, 20년간의 헌신적 복무에 대하여.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해 일했던 시간들,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우정. 수경 씨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어요. 군 정보사령부 분석관 박수경 중령이라고 적힌 자신의 예전 명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을 다시 써야 할 때인가? 아침이 되자 수경 씨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차장님, 박수경입니다. 수경이? 박수경 맞아?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차장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반가워.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수경 씨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들의 일 부대에 대응,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차장님,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누구인데? 잠깐만, 해병대 부대라고 했지? 포항? 네, 맞아요. 알겠어. 내가 확인해 볼게. 그런데 수경아,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요? 응. 내 이름값을 써봐야겠어. 이런 애들한테는 그게 제일 효과적이야. 두 번째 전화는 최성민 장군에게였어요. 성민아, 박수경이야. 수경이 누나? 와, 진짜 오랜만이다. 최성민은 수경보다 몇 살 어려서 예전에 누나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사실 부탁이 있어서. 상황을 설명하자 최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개들이 있어? 누나 아들한테? 욕하지 마. 아직 젊은 애들인데 혼내주는 선에서. 혼내주는 선에서? 누나, 너무 착해. 그냥 날려버리자. 성민아, 적당히 해. 알겠어. 그런데 언제부터 해병대가 이렇게 썩었나? 내가 확인해 볼게. 세 번째 전화는 이정훈 해병대 부사령관에게였어요. 박수경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훈아,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아니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이정훈은 수경의 직속 후배였어요. 가장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벌어졌다고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네요. 정훈아, 나는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아이만 보호받고 재발 방지만 되면 돼. 선배님, 그건 안 돼요. 이런 일은 확실히 해야 해요. 다른 애들도 생각해야죠. 그럼 제가 직접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직접 가시는 게 어때요? 내가? 네. 선배님 정체를 알면 그놈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그날 오후 수경 씨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 어머니시죠? 네, 누구세요? 포항 해병대 부대 김중사입니다.
김중사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어제 너무 심하게 나가신 것 같은데요. 심하게요? 뭐가 심했다는 거죠? 녹음하고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민수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수경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별 뜻 없어요. 그냥 군대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네. 민수도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애가 부대에서 찍히잖아요. 찍힌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소란 피운 애라고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수경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중사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어머니를 위한 말씀이고요. 저를 위한 말이라고요? 네. 괜히 일 크게 만들면 어머니도 손해고 민수도 손해예요.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해보죠. 수경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이제 진짜 박수경으로 나서야겠어. 그날 밤 수경 씨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박수경 중령 복무에 복귀합니다. 이제 평범한 어머니 박수경 씨가 아니었어요. 군 정보사령부에서 20년간 복무한 박수경 중령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 다음날 오전 9시 포항 해병대 부대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중대장님,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와 있습니다. 무슨 차? 번호판이. 군 고위층 전용 번호판 같은데요.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고위층 방문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의 신호였거든요. 김중사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제 박수경 씨에게 경고 전화를 한 뒤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 민간인은 민간인답게 조용히 있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내무반으로 누군가 뛰어왔어요. 중사님, 큰일 났어요. 뭔데 그러냐? 지금 부대에 별 달린 사람들이 오셨대요. 그것도 여러 명이. 김중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어제 그 여자가 정말로 뭔가 한 걸까요? 별이 몇 개?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사령관님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중사는 급하게 이대위를 찾아갔어요. 대위님, 혹시 들으셨어요? 뭘? 부대에 고위층이 오셨다고 하던데요. 이대위도 이미 들었는지 얼굴이 어두웠어요. 설마 그 여자가 정말로. 그럴 리 없죠. 민간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둘 다 불안했어요. 어제 박수경 씨의 마지막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부대 정문으로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경비병들은 깜짝 놀랐어요. 합참 작전본부장님이세요. 두 번째 차에서는 국정원 차장이 내렸고 세 번째 차에서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평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바로 박수경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모든 고위 장성들이 그 여성을 극진하게 모시고 있었거든요. 박 중령님, 이쪽으로 오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령님. 경비병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중령이라고? 그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부대 지휘부는 급하게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김중사와 이대위도 호출됐어요. 김중사, 이대위,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냥 빨리 와.
회의실에 들어선 김중사와 이대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자신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여성이 상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모든 고위 장성들이 그 여성 주변에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하겠다. 이분이 박수경 중령님이시다. 김중사와 이대위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령이라고? 박 중령님은 군 정보사령부에서 20년간 복무하신 분이시고 국가기밀 임무를 수없이 수행하신 분이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배이자 동료다. 내가 소위였을 때 중령님은 이미 소령이셨고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중령님 덕분이다. 김중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국정원 차장도 말했습니다. 박 중령님의 공로를 말하자면 밤이 새도록 부족하다.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만 해도. 이대위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수경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경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어요. 김중사님, 이대위님, 어제 만났었죠? 그게 어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김중사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민간인이라서 권한이 없다고 하셨죠? 그건 제가 약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셨고요. 이대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김중사님이 전화까지 주셨더군요. 조용히 넘어가라고, 아니면 제 아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협박하시면서요. 협박이 아니라 녹음 파일 들어보실까요? 박수경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해병대 부사령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중사, 이대위, 지금까지 들은 게 사실이냐? 그게 저희는 박 중령님의 아드님을 폭행했느냐? 폭행이 아니라 그럼 뭐냐? 합참 작전본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중사, 너는 지금 박 중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럼 사실을 말해봐라. 김중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뭘 잘못했다는 거냐? 민수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회의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이대위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방관했습니다. 막았어야 했는데. 박수경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제 아들에 대한 공식 사과. 둘째,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셋째,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해병대 부사령관이 즉시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령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경 씨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에게도 이런 일을 했는지 전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중사와 이대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어제까지 무시하고 협박했던 그 여성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국정원 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중사, 이대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이제 알겠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중령님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신 분이다. 그런 분의 자식을 때렸다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박수경 씨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보고받겠어요. 네, 중령님. 그리고 제 아들은 즉시 전속시켜 주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씨가 회의실을 나서면서 김중사와 이대위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런 일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 김중사와 이대위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포항 해병대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부대 전체에 퍼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야, 너 들었어? 박민수 어머니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대. 뭐,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니었어? 아니야. 군 정보사령부에서 20년 동안 일한 중령 출신이래. 그것도 엄청 높은 사람이었다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믿기 어려운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편 김중사와 이대위는 각자의 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중사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대체 뭘 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이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에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권한이 없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오후 3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모든 병사들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이런 긴급 집합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다. 부사령관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한 명의 훌륭한 선배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셨다. 박수경 중령님이시다. 병사들은 웅성거렸어요. 박민수의 어머니가 중령 출신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박 중령님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20년간 헌신하신 분이다. 그런 분의 아드님이 우리 부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 부사령관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는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처벌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중사는 즉시 전속 조치하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김중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대위 역시 같은 조치를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대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부사령관은 계속 말했어요. 박 중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은 박민수 이등병에게만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누구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집합이 끝나고 조병장이 박민수를 찾아왔어요. 민수야, 미안해. 뭐가요, 형?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김중사가 너를 때리는 걸 보고도 말리지 못했어. 조병장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형.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선임인데. 후임을 보호하지 못했어. 그날 저녁 여러 명의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시작했어요. 조병장의 말이 옳았습니다. 피해자는 민수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편 박수경 씨는 부대를 떠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민수야.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오늘 부대에 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어. 정말요? 어떻게? 수경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말씀 안 하시니까. 엄마는 예전에 군인이었어. 20년 동안.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군인이요? 진짜요? 응. 그것도 꽤 높은 자리에 있었지. 그래서 오늘 일이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 엄마의 옛날 동료들이 도와준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언젠가 내 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가 만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당했네요. 수경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조금씩은 바꿀 수 있어.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저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내 아들을 지키는 건 엄마의 의무거든. 민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엄마도 이해해. 앞으로는 뭐든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그날 밤 부대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박수경 중령의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일로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거야. 박 중령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지. 실제로 그날 밤부터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부들은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며칠 후 박수경 씨는 해병대 부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중령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총 7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김중사와 이대위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완료됐습니다. 김중사는 불명예 전역 처리됐고 이대위는 강등 후 전속 조치됐습니다. 적절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령님께서 요청하신 시스템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기적인 인권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외부 전문가 참여 감시 체계 등입니다. 좋은 방향이군요. 모든 게 중령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경 씨는 조용히 답했어요. 감사할 것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경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민수는 안전했고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받지 않을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부대로 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선임들을 만났고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박수경 씨는 아들을 새 부대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어머니가 군에서 하셨던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어요? 수경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민수야, 어머니가 했던 일들은 대부분 말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럼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 수경 씨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28살 때였어. 북한에서 넘어온 정보가 있었는데 남파 간첩이 한국에 침투했다는 거였지.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간첩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어.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정체를 몰랐지.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접근해서 정체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어. 석 달 동안 그 사람 근처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면서 민수는 상상이 안 됐어요. 자신의 온화한 어머니가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니. 무서우셨을 텐데. 무서웠어.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하지만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임무는 성공했어. 그 간첩을 체포했고 테러도 막았지. 하지만 수경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그 일로 어머니의 정체가 노출됐어. 그래서 더 이상 현장 임무는 할 수 없게 됐지. 아, 그때부터 어머니는 뒤에서 분석하고 계획하는 일을 주로 했어.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없어졌지. 민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일을 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후회라. 수경 씨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있어. 특히 너를 낳고 나서는 많이 후회했지. 저 때문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선택을 잘못했나 싶어서. 무슨 뜻이에요? 민수야, 어머니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 일을 했어.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든. 민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이야. 어머니는 중요한 임무 중이어서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갔어. 마지막 순간도 함께 하지 못했지. 그때 어머니는 생각했어. 내가 남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소홀히 했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녁을 결심했어. 이제는 가족만 생각하고 살겠다고.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가 이번에 그렇게 나선 이유를 아니? 네. 내가 지키지 못했던 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 민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수야. 나라를 지킨 것도 자랑스럽고 저를 지켜준 것도 자랑스러워요. 수경 씨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그날 저녁 수경 씨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일은 다 해결했어.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번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만뒀는지. 수경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보도 이해해주지? 내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것.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짜 용기가 뭔지 말이야. 며칠 후 수경 씨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김중사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중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불명예 전역 후 많은 것을 잃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중령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중사는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김중사님, 일어나서 앉아요. 수경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중령님,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신병 때 당했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똑같이 한 거군요. 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수경 씨는 차 한 잔을 내놓았어요. 김중사님, 지금 뭐 하세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어요. 수경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딸이 몇 살인가요? 5살입니다. 그럼 당신도 아버지군요. 네. 당신 딸이 나중에 군대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김중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김중사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당신 딸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김중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중사가 떠나고 나서 수경 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게 이런 건가? 복수보다는 용서가, 처벌보다는 변화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새 부대는 정말 좋아요. 선임들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요.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다른 부대에서 온 애가 있는데 그의 말이 자기 부대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간부들이 갑자기 부하들을 잘 대해준다고. 그래. 어머니가 한 일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수경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좋은 일이네.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많은 애들이 행복해졌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경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일이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6개월 후 박수경 씨는 아들의 휴가를 기다리며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새 부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우리 민수 많이 달라졌을까?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지금 집 앞이에요. 벌써? 빨리 올라와.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머니, 우리 민수 많이 늠름해졌네. 새 부대가 정말 좋아요. 선임들도 후임들도 모두 좋고요. 다행이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부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많이 달라졌대요. 구타나 가혹행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수경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그리고 어머니,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또 뭔데? 저희 부대에 새로운 간부가 있는데 그분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네. 박수경 중령님 덕분에 군 전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분이 진짜 영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경 씨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큰 말씀을.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니.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수경 중령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인권팀에서 일하는 이대령입니다. 아, 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중령님께서 하신 일이 워낙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혹시 우리 인권팀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수경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문이라고 하시면 군내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조언 말입니다. 중령님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또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다른 애들도 안전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야. 어머니, 이제는 제가 다 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거든요. 수경 씨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경 씨는 오랜만에 포항 해병대 부대 근처를 지나갔어요. 예전 일을 돌이켜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대 앞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혹시 박수경 중령님이시죠? 돌아보니 젊은 군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조병장입니다. 민수 선임이었던. 아, 조병장? 반가워요. 앉아요. 조병장은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중령님, 그때 일 이후로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이제는 정말 후임들을 가족처럼 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다행이네요. 중령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그때 중령님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진짜 용기가 뭔지 말이에요. 조병장님이 더 용감하셨어요. 나중에라도 진실을 말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중령님, 김중사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동료들한테도 잘해주고 특히 후배들을 많이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가끔 저희 부대에 편지를 보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수경 씨는 뭉클했어요. 용서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해요. 중령님 덕분에 저희 모두 달라질 수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수경 씨는 부대를 바라봤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선임이 후임에게 친절하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그날 저녁 수경 씨는 국방부 이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대령님, 박수경입니다. 아, 중령님, 결정해 주셨나요?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 한번 뵐까요? 다음 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중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경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또 일하게 됐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라. 가족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민수도 지지해줘.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컸어.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아버지랑 이야기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고 하시네. 그럼 아버지도 어머니 일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민수는 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수경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많은 젊은 군인들이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민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진짜 동료로서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박수경 씨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진짜 힘은 누르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 용기가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테니까요. 박수경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의 파급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박수경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경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한 어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변화의 힘,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셨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박수경 씨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못된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